제1장 고귀한 할머니의 서슬 퍼런 성벽. 낮고 정갈한 첼로 선율이 흐르며 요양병원의 정적을 깨우는 시계 초침 소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고. 하지만 여기 하늘 정원 요양병원의 302호 강말순 어르신은 예외입니다. 그녀의 등은 대나무처럼 꼿꼿하고 인매는 단단히 봉해진 비밀함 같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노인들의 웅성거림. 오전 10시. 병동의 공기는 락스 냄새와 비누 향으로 팽팽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텔레비전 앞 실버 체조에 열을 올릴 때 말순 어르신은 창가 정중앙에 앉아 계시죠. 무릎 위엔 빛바랜 수필집 한 권. 돋보기 너머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어르신, 벌써 3페이지나 넘기셨네요. 집중력이 우주 비행사급이세요. 말순이 책장을 넘기는 바스락 소리. 말순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여기 앉은 게요. 이 과장은 자기 할 일이나 보구려. 간호과장 은주가 건네는 살가운 농담도 말순의 성벽 앞줄에선 힘없이 튕겨나갑니다. 말순은 이곳에서 얼음 마님이라 불립니다. 배시판에 놓인 김치 한 조각이 정갈하지 않으면 수저를 들지 않고 간병인이 몸을 씻기려 들면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며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곤 하죠. 분위기가 조금 가볍고 따스하게 바뀜. 그런 말순을 보며 병원 식구들은 수군거립니다. 평생 고생이라곤 손톱 밑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았을 거라고.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비단 꽃길만 걸어온 팔자일 거라고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고운 피부와 단정한 매무새는 세파에 찌든 기색이 전혀 없거든요. 어르신, 사실 전 어르신 뵈면 꼭 옛날 영화 속 공주님 같아요. 명동 거리 지나가면 청년들이 다 쳐다봤을 것 같은 그런 귀한 느낌 있잖아요. 말순, 책을 덮고 잠시 창밖의 먼 산을 응시한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린다. 말순 귀한 게 사람을 얼마나 지독하게 만드는지 이 과장은 모를 게야. 은주는 그 짧은 대답 속에서 기묘한 균열을 발견합니다. 평소의 서슬 퍼런 고집과는 다른 아주 오래된 상처가 덧난 듯한 쓸쓸한 진동이었죠. 은주는 조심스레 말순의 손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말순이 황급히 손을 거두며 휠체어 담요 아래로 숨긴다. 찰나였습니다. 담요 밑으로 숨어버린 말순의 손. 하지만 은주는 보았습니다. 그 곱고 하얀 손등 뒤에 숨겨진 마치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옹이진 손마디와 뒤틀린 손톱의 흔적을요. 그것은 비단 꽃길을 걸어온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말순 나가보구려. 나 피곤해. 말순은 도망치듯 침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베개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좋기 50년은 돼 보이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죠. 사진 속 젊은 날의 말순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옆에 선 남자의 얼굴은 누군가에 의해 거칠게 오려져 나갔습니다. 그 잘려나간 구멍 사이로 말순의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말순 곱게만 살았다고. 내 속이 숯검덩이가 된 걸 누가 안다고. 완벽하게 쌓아올린 고귀함의 성벽 뒤편. 그곳엔 씻기지 않는 생의 흉터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의 시작에는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으나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견고했던 말순의 침묵이 흔들리기 시작한 수요일 오후. 과연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지독하게 귀했던 삶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제2장 햇살 아래 드러난 옹이진 손마디. 비밀은 때때로 침묵보다 무겁습니다. 평생을 귀한 집 따님이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살아온 말순 어르신에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아무리 단단한 껍질도 따스한 햇볕 앞에서는 결국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른한 오후의 병실. 은주는 말순의 곁에 앉아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말순도 크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먼 산을 보며 자신의 손을 은주에게 맡길 뿐이죠. 은주 부드럽게 손을 주무르며 어르신 손이 참 차네요. 이 고운 손등에 웬 굳은 살이 이렇게 박였을까? 꼭 험한 일 많이 하신 분처럼요. 말순의 눈동자가 잠시 파르르 떨린다. 은주가 말순의 약지 손가락 끝 뭉툭하게 변형된 마디를 지그시 누른다. 말순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고생 안 한 손이 어디 있겠어. 이 손으로 자식들 똥기저귀 갈고 입에 풀칠 시켰으면 됐지. 은주의 손길이 닿은 곳은 말순이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삶의 이면이었습니다. 옹이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과 싸운 흔적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죠. 말순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손등 위로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이 평생 비단 자수나 놓으며 살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 손은 사실 고등어 배를 가르고 한겨울 얼음물을 깨며 빨래를 하던 손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밖으로 돌며 가산을 탕진할 때 무너지는 집 기둥을 맨손으로 받쳐들던 어미의 손이었죠. 말순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이 과장, 그거 알아? 비단옷 입고 시집 오던 날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팔자라고. 근데 말이야. 인생이라는 게 참 얄궂어. 말순의 회상이 시작됩니다. 1970년대 말 서울 변두리의 작고 차가운 방. 어린 자식들은 배가 고파 울다 잠들고 밖에서는 술에 취한 남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오던 그 시절입니다. 말순 그 양반. 참 야속했지. 외도의 노름에 집안 살림을 통째로 들어다 남의 손에 쥐어주는데 내 속이 오죽했겠어? 속이 타다 못해 죄가 돼서 입 밖으로 나오는 건 찬바람밖에 없었어. 은주는 말없이 말순의 손을 더 꼭 쥡니다. 말순의 고백은 봇물 터지듯 흘러나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던 치욕적인 날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시장통에서 구걸하듯 일했던 기억들. 어르신,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혼자 다 견디셨어요? 누구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말순 눈시울이 붉어지며 기대긴 누굴 기대. 내 등이 굽어야 자식들이 똑바로 서는 걸. 그놈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고기 써는 기계였어. 손톱이 빠져나가고 진물이 나도 아픈 줄을 몰랐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며 고개를 숙인다. 은주가 말순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는다. 고귀한 척, 도도한 척 쌓아 올렸던 말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안에서 울고 있던 것은 공주님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인 채로 홀로 버텨온 어린 아내이자 지독한 어머니였습니다. 은주는 깨닫습니다. 말순이 그토록 깔끔함을 떨고 자존심을 세웠던 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너진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내려앉습니다.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순 은주를 빤히 보며 결연한 어조로 근데 이 과장. 그 양반이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게 뭔 줄 알아? 말순의 눈빛에 서린 또 다른 원망과 비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어머니의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자식들의 키는 자라납니다. 그 당연하고도 서글픈 진리를 말순 어르신의 고백을 통해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제3장 비바람에 꺾인 비단꽃, 흙탕물에 구르다.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은 달력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등 뒤에서 그리고 자식들의 텅 빈 밥그릇 안에서 시작되죠. 말순 어르신의 고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던 그해 겨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 천둥소리. 1970년대 말의 어느 칠흑 같은 밤입니다. 젊은 말순은 칭얼거리는 막내를 포대기에 업고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낡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그곳은 남편이 살림을 차렸다는 이른바 그 여자의 집 앞이었습니다. 거칠게 대문을 두드리며 말순 떨리는 목소리로 나와요. 이철수 씨,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나오란 말이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남편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 그녀는 말순의 남루한 차림을 비웃듯 아래 위로 훑어내렸습니다. 뒤이어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난 남편 철수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도리어 불같이 화를 냈죠. 철수 짜증 섞인 목소리,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애 없고. 동네 망신시킬 일 있어? 당장 안 돌아가. 말순 울분을 토하며 망신요? 집안 살림 다 들여다 바치고 애들 굶기는 당신이 망신을 알아요? 쌀독이 비었단 말이에요.
철수는 말순을 거칠게 밀치고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시멘트 바닥 위로 말순이 고꾸라집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흐르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죠. 그날 밤 말순은 비바람치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문틈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남편을 돌려달라는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살릴 최소한의 돈을 구걸하는 어미의 비명이었습니다. 현재의 요양병원. 말순의 손이 찻잔을 꽉 쥐어 하얗게 질린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른다. 말순 이 과장. 그때 결심했어. 아, 이제 내 인생의 강말순이라는 계집애는 죽었구나. 이제부턴 짐승처럼 벌어서 새끼들만 살려놓자고. 다음 날부터 말순은 비단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새벽 4시 남들이 잠든 시간에 가락시장에 나갔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고운 손마디엔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엔 지워지지 않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소음, 칼이 도마를 내리치는 거친 소리. 남편은 그 후로도 노름 빚에 쫓겨 가끔 나타나 푼돈을 뺏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순은 부엌칼을 들고 남편과 대치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가져가라며 눈을 부라리는 말순 앞에서 남편도 끝내 발길을 돌렸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습니다. 은주 말순의 손을 감싸며 어르신. 그 모진 세월을 어찌다. 마음이 얼마나 난도질당하셨을까요? 말순 난도질? 아니, 내 마음은 이미 그때 돌덩이가 됐어. 애들이 배불리 먹고 학교 가는 것만 보면 하나도 안 아팠거든. 근데 말이야, 이 과장. 말순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가슴을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진다. 은주 당황하며 어르신? 어르신 왜 그러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다급한 발소리와 비상벨소리. 과거의 고통이 너무도 생생했던 탓일까요? 말순 어르신의 호흡이 가빠지며 혈압이 치솟습니다. 평생을 버텨온 강철 같던 여인의 몸이 종잇장처럼 휘청입니다. 은주가 다급히 의료진을 부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몸을 던져 지켜온 살. 하지만 그 끝에서 말순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온한 노후가 아닌 다시 시작된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과연 말순 어르신은 이 고비를 넘기고 가슴속 응어리를 진정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한은 때로 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병을 치유하는 것 역시 켜켜이 쌓인 사랑의 기억이지요. 제사장 구분 등은 훈장이 되어 삶의 고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고비를 넘기게 하는 건 대단한 약이 아닙니다. 내 아픔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 그리고 내 고단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단 한마디의 증명이죠. 말순 어르신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든 건 깊은 밤이 찾아오고서였습니다. 규칙적인 의료기기 모니터 소리, 정적 속에 흐르는 은주의 조용한 숨소리. 중환자실을 면하고 돌아온 병실. 은주는 퇴근도 잊은 채 말순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잠든 말순의 얼굴은 낮에 섯을 펄은 기세는 간대없고 그저 작고 가냘픈 노인의 모습뿐입니다. 은주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말순의 손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이 손으로 그 매운 세월을 다 어떻게 버무려내셨어요? 남편 원망하랴 자식 키우랴. 어르신 속은 아마 문드러지다 못해 보석이 됐을 거예요. 말순이 천천히 눈을 뜬다. 은주의 손길을 느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본다. 말순 아주 힘없고 낮은 목소리. 이 과장 아직 안 갔어? 바보같이. 이 늙은이가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엔 도끼가 빠져나간 자리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은주는 말순을 조심스레 일으켜 세워등을 닦아주려 합니다. 환자복 단추를 풀자 드러난 말순의 등은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심하게 굽어 있습니다. 앙상한 갈비뼈 사이로 깊게 패인 세월의 골들이 은주의 마음을 찌릅니다. 은주 목이 메어오며 어르신 등이 너무 많이 휘었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으면.
말순 쓰라린 미소를 지으며 흉측하지. 시장에서 생선 상자이고 남편 빚쟁이들 피해 애들 업고 뛰느라 그래. 이등이 굽을수록 내 새끼들은 반듯하게 자랐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가끔은 이등이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싫더라고. 말순은 평생 이 굽은 등을 자존심이라는 두꺼운 겉옷 속에 숨겨왔습니다. 세상에 지기 싫어서, 가난에 먹히기 싫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말이죠. 하지만 은주는 그 굽은 등 위에 맺힌 땀방울과 눈물 자국을 읽어냅니다. 은주 말순의 등에 얼굴을 묻듯 가까이 다가가며 아니요, 어르신. 이건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에요. 자식들이 세상이라는 파도를 넘을 때 어르신이 기꺼이 만들어주신 튼튼한 다리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에요, 이건. 훈장이라는 말에 말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들어본 고생했다는 말보다 자신의 고통이 같이 있었다는 그 한마디가 말순의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버린 겁니다. 80평생 처음으로 말순은 남의 등 뒤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웁니다. 말순 통곡하며 아이고, 이 과장, 내 인생이 정말 그랬어? 나 잘 산 거 맞아?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은주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말순을 꼭 안아준다 그럼요. 어르신 덕분에 그 아이들이 꽃을 피운 거예요. 어르신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세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한 채 한참을 운다. 병실밖 복도에는 어느덧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돈다. 비린내 나던 시장 골목의 기억도, 남편의 외도로 갈기갈기 찢겼던 마음도 이 따뜻한 포옹 속에서 서서히 갈무리 됩니다. 말순의 굽은 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삶을 사랑해온 한 여자의 거룩한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와 다르게 먼저 은주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말순 맑아진 눈빛으로 이 과장, 이것 좀 봐줄래? 우리 큰애가 첫 월급 타고 사준 내복이야. 아까워서 한 번도 못 입었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네. 말순의 얼굴에 핀 작은 미소는 요양병원의 수요일 아침을 환하게 밝힙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한때도 잠시 병원 입구에 검은 세단을 타고 나타난 낯선 중년 남성. 말순의 표정이 다시 굳어집니다.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의 방문일까요? 아니면 잊혔던 과거의 또 다른 그림자일까요? 말순의 진짜 마지막 고백이 시작되려 합니다. 상처는 드러낼 때 비로소 아물기 시작합니다. 말순 어르신이 자신의 등을 보여준 건 이제 세상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제오장 지지 않는 수요일의 꽃. 인생이라는 긴 소풍의 끝자락. 우리는 무엇을 가방에 담아 돌아갈까요?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재물을 말하겠지만 여기 하늘 정원의 말순 어르신은 이제 다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한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비로소 나라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정적을 깨는 묵직한 구두 소리, 병원 로비의 소음. 면회실 앞 말순은 단정하게 빗은 머리와 은주가 입혀준 분홍빛 내복을 받쳐 입고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이는 큰아들 정훈입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번듯한 중견기업 간부가 된 아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성공의 자부심보다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습니다. 정훈 말순의 앞에 앉아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정훈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너무 늦었죠.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등이 그렇게 굽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순 아들의 손을 가만히 덮어잡으며 정훈아, 고개 들어라. 내가 번듯하게 서 있는 걸 보는 게 내 굽은 허리를 펴는 유일한 약이었어.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후회해 본 적 없다. 말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이 서 있지 않습니다. 평생 남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한탄하며 자식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채웠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와의 대화를 통해 그 고통의 시간조차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었고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아들은 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웁니다. 그 눈물은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뒤늦은 감사이자 서로를 묻고 있던 미안함이라는 멍해를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달래며 창밖의 정원을 가리킵니다.
그곳엔 모진 겨울바람을 견디고 고개를 내민 수선화가 피어 있습니다. 면회를 마친 말순은 이제 병실로 돌아가는 대신 휠체어를 밀어주는 은주와 함께 햇살 가득한 정원을 산책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환자들에게 말순이 먼저 가벼운 목례를 건넵니다. 어른 마님의 미소에 병동 어르신들도 놀란 듯 반갑게 인사를 건네죠. 어르신, 오늘 정말 고우세요. 아드님하고 오해 다 푸신 거죠? 말순 은주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오해랄 게 뭐 있어. 그냥 내가 나를 너무 안 보살펴줬던 거지. 이 과장 덕분에 내 등이 왜 굽었는지 이제야 똑똑히 봤어. 고마워. 내 흉터를 훈장이라고 불러줘서. 요양병원의 수요일은 더 이상 비명과 락스 냄새로 기억되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씻기지 않을 것 같던 생의 흉터를 꽃으로 피워내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살을 부대끼며 서로를 씻겨준다는 것. 그것은 결국 서로의 아픈 인생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순이 휠체어에서 잠시 일어나 은주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잔디밭을 내딛는다. 비록 걸음은 느리고 위태롭지만 말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개어 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닌 치열하게 살아낸 80년 인생의 당당한 굴곡입니다. 말순, 누가 그러더군. 인생은 낯선 정거장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거라고. 이제 곧 떠날 정거장이지만 이곳에서 만난 당신들 덕분에 내 마지막 밤이 참 따뜻했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말순과 은주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겹칩니다. 아물어 주름이 되고 그 주름 사이로 인생의 참된 향기가 배어나오는 시간. 하늘 정원의 수요일은 그렇게 눈부신 안녕을 고합니다. 당신의 삶엔 어떤 흉터가 있나요? 그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그곳에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사연을 접해왔지만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무거운 주제는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속에 작은 위로의 꽃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하늘 정원에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좋아요는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